안녕하세요. 나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저자이신 김경현 장교님의 가상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인을 직업으로 삼게 되신 계기와 직업 군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위인전에 영웅전에 나오는 군인 이야기에 심취해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다 똑같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부대 내 병사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보안 유지나 무분별한 촬영으로 각종 보안 시설이나 장비 사진이 외부로 나갈 것 같다는 등 우려스러운 반응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지휘관 정신교육 내용이 녹취되고 언론에 나가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군사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병사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보안 관련 사건 사고는 병사가 아니라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어 보안 유지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진, 영상 촬영은 카메라 기능이나 장소를 제한하면 되고 금연구역처럼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 나가 문제가 된 녹취록은 정신교육을 똑바로 못한 그 지휘관의 자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병사를 교육하거나 지도할 때는 그 뒤에 부모와 기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추천을 빙자한 인사청탁, 압력 등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가요? 아주 오래전 군대는 그랬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위법한 행위입니다. 선배 찬스, 옛 지휘관 찬스, 상급자 찬스, 엄마 아빠 찬스 등 여러 찬스도 있지만 진정한 찬스는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관한 말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허구와 현실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막연하게 대중매체 나오는 그대로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는 논픽션입니다. 논픽션 작가는 스스로가 자신이 알거나 믿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지만 작가가 믿는 것과 현실과의 차이 또는 잘못 알고 있던 사실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DP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거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부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 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기 복무가 진급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왜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는가에 답할 수 없는 사람이 장기 복무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깨에 계급장 붙이고 폰만 잡는 허상을 좇는 이들이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묵묵히 복무하고 희생하는 선량한 군인들이 사람들을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복무자는 신중하게 뽑습니다. 군인 두발 규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두발 규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투 임무 수행 면에서 방탄 헬멧, 방독면 등 각종 전투 장구류를 착용한 상태로 사격, 각계 전투 등 전투 행동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두부 상처 발생 시 상처 식별과 지혈과 2차 감염 방지가 쉬워야 하며 이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전장에서 위생관리 소요를 줄이고 단정한 두발을 통해 외적 군기 유지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을 견지하기 위함입니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병역 체계도 궁금합니다. 대부분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대만, 영국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스위스는 민병제라고 불리는 병역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병제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전시를 대비한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과 다르게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병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제목을 가진 토론이나 간담회가 종종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병제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중국,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모병제가 되어도 군대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 가는 데 있어서 모병제는 선택, 징병제는 강제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 도입이 논의된다는 것은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군에 가고 싶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군을 가야 하는 이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직업군인이란 군에서 복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군인, 즉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 중 의무 복무 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이 이에 속합니다. 군인이 생계형 군인으로 구성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로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은 갈등이 만연해 있었고 혼란한 상황에서 수많은 간첩이 존재했습니다. 다들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나라를 포기할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군의 가장 이상적인 병역 시스템은 모병제라고들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전문 지식을 갖춘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군대입니다. 저는 병력 충원의 형태가 본질이 아니라 어떤 군인들로 구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실력이 있느냐가 강한 군대, 강한 군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병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고 저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모병제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모병제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시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요즘 청년들은 힘든 일은 안 합니다. 그것도 징집되어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힘든 군대를 자발적으로 지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해온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